네, 김민준의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. 특징주와 더불어서 전략까지 오후장 분위기 한번 들어볼 텐데요. 함께해 주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합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희진입니다. 네, 지금 오후장에서 보니까 테마주들 흐름만 좀 강해지고 있는데 어떤 섹터들을 좀 봐야 될지 오후장 특징 종목들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전일 조금 미리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, 오늘 CPI는 무난하게 좀 진행이 되면서, 오전에는 좀 강한 모습입니다, 시장 자체가. 그런데 오후에는 동력이 좀 상실되지 않을까, 이렇게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. 오전에도 역시나 이제 주도주 쪽에서는, 기판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유가 하락세에 따른 항공주들의 부각이 좀 있었고, 그리고 이제 12월 13일입니다. 벌써 12월 중순인데 올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만은 연말이 오긴 오는 것 같습니다. 배당주들이 조금 더 도드라진 움직임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기판과 항공 그리고 배당 종목들까지 일단 특징적인 부분들을 꼽아주셨는데 좀 하나씩 섹터별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. 네, 전일도 좀 보듯이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12월 달은 거의 반도체가 지배 구조를 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전반기에는 2차전지, 반도체 쪽에서는 HBM. 이번 주 내내 계속적으로 반도체 전반의 섹터의 낙수 효과, 수급의 이동, 모멘텀의 이동이 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기판까지 반도체의 낙수 효과가 좀 지속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유가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인 것 같은데요. 유가 하락 종목들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유가가 지금 70불 밑에입니다만은 단기간에는 어떻게 안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유가 하락의 반발 매수로 오늘 도드라진 부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배당은 이제 연말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배당 주식들이 좀 자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의 상황은 전략을 좀 잘 세워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가장 거시적인 것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뒤에서 전략 차원에서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후장 특징 종목들 함께 또 요약을 주셨습니다. 확실히 내일 좀 빅 이벤트를 앞두고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섹터들만 소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일단 FOMC가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전략이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오작 전략을 제 옷을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. 오늘 좀 약간 황금색 옷을 입었습니다. 그 이유인즉슨 좀 관망 시그널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전일 CPI가 3.1이 나왔습니다. 근데 우리 시장이 전일 시장에도 시세 분출을 했고 전일 미 3대 지수를 보더라도 나스닥 시장 차트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시세 분출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우리 국내 증시는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뭔가 좀 상단이 막힌 듯한 느낌. 결국은 오늘 연준의 코멘트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.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고점 상단이 막히는 제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결국은 지금 고용 지표를 좀 보고 나서 바로 이제 CPI로 이어졌고 오늘 밤에 PPI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보합권 정도 가이던스대로 나올 것 같고요. 결국은 연준의 코멘트를 좀 예측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지금 시세 분출을 좀 보게 된다면 가장 상단의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은 달러 인덱스라고 전일도 좀 말씀드렸습니다. 전일 달러 인덱스가 조금 흘러내렸습니다. 103.5불까지 흘러내렸는데 결국은 아래꼬리를 좀 달고 올라왔거든요. 그 이유인즉슨 오늘 밤에 있을 FOMC의 내용이 중립적인 스탠스 플러스 조금 더 매파적 성향이 강한 발언이 나올 것이다. 이렇게 예상하는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환율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실시간 환율이 5.6원이 올랐습니다. 1319원에서 기간 행보를 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원달러 환율 자체가 최근에 등락 구간이 1330원 정도에서 1290원까지 등락 과정을 좀 거쳐가고 있습니다. 결국은 여기에 따른 방향성이 확보돼야지만 외국인의 수급 동향도 좋아질 것 같고요. 지금 국내 시장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의 선물 유입 말고는 현물 유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지뢰 짐작을 좀 해봤을 때 내일 매파적인 성향의 발언이 나온다. 그러면 시장은 하방 경직성이 없을 것이냐? 하방 경직성 있을 겁니다. 단지 지금까지 시장 지배 구조를 좀 가져갔던 기술주와 성장주에 대한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보여지고요. 또한 제롬 파월 의장 자체가 완만한
고용의 하락 둔화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내일 또 강력한 매파적인 오전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. 결국은 미국의 경기가 소프트 랜딩으로 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는 앞으로도 CPI보다는 고용 지표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. 그 다음에 반도체의 모습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서두에도 좀 언급을 드렸지만 오늘 PCB 쪽으로 반도체가 낙수 효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까지 휘날레를 펼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지금 차트 모습은 대덕전자의 차트 모습입니다. 전형적으로 27,000원, 28,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눌림목 뒤에 지금 반등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전일 보시게 되면 요즘에 뭐 반도체 IP들, DSP들, 뭐 제주반도체, 칩셋 미디어, AD 테크놀로지, 가온칩스 등등 갔었는데 오늘 보시게 되면 PCB까지 전이되는 모습입니다. 물론 지역적인 뉴스플로우 소식이 있었습니다. 내년에 이제 출시될 갤럭시 S24에 챗 GPT죠. GPT-4 및 제미나이 탑재 가능성이 있다. 그러면서 이제 PCB, IT 가전, 휴대폰 쪽에 지금 PCB 공급을 하고 있는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또 대덕전자들이 오늘 시세 분출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상단으로 계속적으로 뻗지는 못할 것 같고요. 내일 FMC가 있기 때문에 상단의 모습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덕전자도 좀 열려 있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우상하게 하기에는 매크로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또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 또 최태원 회장이 네덜란드에 가 있죠. ASML과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협력 소식, 특히나 R&D 투자 소식이 좀 뉴스플로우로 들려왔습니다. 좋은 소식이고요. 일부 관련주들 오늘 테크인 같은 종목들이 시세 분출이 아주 강렬했습니다. 단지 벌써 지금 11,620원 찍고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. 결국은 강하게 내일도 이 길도 이어질 수 있는 추세 반등은 좀 힘들 것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결국은 이제 수급의 이동은 연말 장세로 좀 갈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매매를 해서 차익 실현할 건지 투자를 해서 눌림목이 오더라도 내년 1월과 2월, 3월을 보면서 끌고 갈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. 지금 투자를 하기가 싫다. 나는 스윙 접근이 싫다면 차익 실현 관점이 맞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유가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크루드오일 주가가, 크루드오일 모습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유가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일단락이 되었고, 공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경기 화랑 이꼴 나프타 상승, 나프타 상승 이꼴 유가 상승, 이렇게 이어지는 공식입니다.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결국은 경기 침체로 들어가고 있다. 결국 주가 하락을 뜻한다. 특히나 이번에 오페크 회의가 있었는데 뭐 사우디의 뜻대로 좀 되지 않았습니다. 결국은 미국의 반기를 들 수 없다는 또 굉장히 경기 침체에 들어가 있다는 중동의 원유 생산 국가들이 굉장히 좀 반론을 제기하면서 공급량을 늘리겠다. 사우디의 감산 정책에 반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유가 하락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. 그에 따른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최근에 뭐 흐름은 괜찮았습니다만은 주도주 성향이 아닌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까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대한항공 주가 차트 모습인데 뭐 하단이 10월 20일에 지정학적 리스크 맞고 19,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. 그런데 어느덧 23,000원까지 반등이 나왔고요. 반등 그 추세를 좀 보시게 되면 결코 적은 반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. 30% 넘게 올라왔고 LCC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제주항공들도 오늘 시세 분출이 3% 가까이 있는데 결국은 사이드 쪽 공략과 소외주 공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주도주 공략을 할 것이냐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는 모습입니다. 저는 뭐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주도주 쪽 공략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지금 연준의 결국은 이후에 코멘트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내일이죠. 오늘 밤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으면 코멘트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은 투심에 대한 실망이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. 지금 시장 자체는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데 연준은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. 최종금리 확정만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엽적인 매크로 변수 증가에 따라서 성장주와 기술주는 조금 하락을 할 것 같고요. 연말 배당 위주로 수급이 이동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배당을 잡을 때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. 배당주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뭐 KTNG라든지 몇 종목 있습니다만은
과연 배당을 받고 내년까지 가져갈 것이냐. 네. KTNG 모습입니다. 현재 지금 91,500원인데요. 아니면 배당을 받지 않고 배당이 다가오면서 주가 상승률이 나왔을 때 치고 빠질 것이냐 비교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들은 뭐 시청자분들의 이제 선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비교 판단을 잘 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. 저는 뭐 해지 전략으로 배당주 위주의 어느 정도 포트 구성을 해놓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.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연말로 갈수록 아무래도 이제 빅 이벤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선택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일단 강한 수익이나 배당 혹은 차익 실현 혹은 중장기적인 관점, 내년까지 가져갈지 올해서 끝낼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선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럼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전문가님은 뭐 관심 갖게 보는 그런 종목들 있으실까요? 네, 뭐, 지금 이제 3일째인데요. 첫날과 이튿날은 종목 추천을 했는데, 오늘은 내일 매크로 변수가 아무래도 출해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종목 추천보다는 우리가 해지 전략으로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는지 차원에서 오늘 2구 산업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네, 이구 산업이요. 네. 2구 산업 차트 모습을 보기 전에 구리 차트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지금 나가고 있는 차트 모습이 쿠퍼, 구리 모습입니다. 자원정보 시스템을 들어가 보더라도 앞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로 갈 것이다.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내년 한 해는 원자재의 도드라진 반등의 한 해가 될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단지 짧은 관점으로 접근은 좀 무의미하다. 오늘 종목 추천 자체 내지는 관심주가 결국은 내일 FOMC 같은 관망수에서 내 포트를 해지 전략으로 어떻게 꾸릴 것이냐. 그런 관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년에 원자재 반등의 한 해를 예상할 때 요즘에 리튬 가격도 많이 내려갔고요. 니켈, 코발트, 망간, 뭐 텅스텐 말할 거 없습니다. 철광석까지. 어느 원자재가 가장 먼저 반등을 쓸 것이냐.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. 저는 구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구리는 지금 구리 차트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요. 상당히 하락폭이 좀 깊었습니다. 근데 이제 바닥권을 찍고요. 중반이죠. 작년 중반부터 반등 시그널이 한 번 있었고 이번에도 지금 쿠퍼입니다. 쿠퍼 기준으로 3.6입니다. 바닥을 좀 찍고 반등 시그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구리가 가장 내년 한 해에는 먼저 반등이 있을 것이다. 그러면 종목을 봐야 되는 게 이제 구리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. 뭐 대창당주, 이구산업, 뭐 풍산 등등인데 저는 이구산업을 좀 주목하는 게요. 풍산이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만은 좀 무겁고요. 이구산업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황동 전문 생산업체입니다. 연간 그 톤수 생산 능력이 6만 톤 정도 되고요. 국내 수요는 20%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중소형 종목이긴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감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하방 경직성을 좀 확보하지 않았나. 내일 만약에 매크로 변수가 좀 출현하면서 기술적 내지는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소외주 사이드 섹터 중에서 뭐 테마단이 아니고서는 이구산업이나 풍산 구리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오늘 뭐 그 정치인맥 테마라든지 한동훈 장관 관련주라든지 여러 테마단들이 좀 많이 갑니다만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테마는 오늘 좀 지향하는 게 상책이 아닌가. 오늘 뉴스플로도 전해졌죠. 초돈저택 결국은 확인 반대 없다. 그렇기 때문에 테마로 가시기보다는 이런 그 매크로 변수 발생 시기에는 해지 전략으로 내년에 원자재 상승 종목들을 주목해보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추천 종목으로는 해지 전략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법, 또 구리 관련 종목 이구 산업을 주셨습니다. 전문가님 오늘 전략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한 스페셜 원이었습니다.